자,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변액보험 마지막 약관의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 188페이지 쪽이죠. 자, 처음에 이제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테마는 보험료 납입과 관련돼서는 변액 종신하고 변액 연금은 여러분들 월납과 일시납만 인정해요. 이게 대원칙이다. 그래서 연납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자,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우리가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안 내다 보면은 보장을 제대로 못 해주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입하면은 의무 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 납입을 한 다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자유납이에요. 자유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보험 기간 중에 전 기간 다 내란 얘기예요. 기간 중에 언제든지. 그래서 전기납 보험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납 보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신인 거고요. 그래서 변액 보험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종신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전기납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 기간하고 납입 기간하고 같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하고 같은 그런 전기납보험이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납원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추가납입. 추가납입은 여러분들 기본보험료의 두 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해요. 추가납입. 추가납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변액 연금보험이다. 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이 1기, 2기 따지면 1기에만 추가납입이 되는 거지 2기 때는 안 돼요. 연금 수령기간에는 납입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기간 중에 추가납입이 언제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보험료의 2배. 기납입보험료 아닙니다. 3배. 뭐 이런 말 다 틀린 말이고요. 자, 다음 이제 선납보험료. 추가납입. 선납. 미리 내는 거죠? 미리 내는 거. 자, 미리 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보험료 할인해주죠? 선납 할인. 근데 여러분들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할인할 때 몇 %를 할인할까라는 할인율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요? 투자 수익률 상품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대원칙은 할인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할인 안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장성 변액보험, 변액종신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용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데 몇 %로 할인을 해주냐면은 평균 공시율로 할인해줘요. 평균 공시율. 자, 이렇게 이제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미리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험 기간 중에 다 이 내는 금액들을 미리 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낸 거죠. 미리 낸 거. 자, 이 보험료가 바로 펀드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매달에 맞춰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달에 들어갈 보험료를 이렇게 이체하면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납 구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남는 금액이 있겠죠. 투입하고 남는 금액. 남는 금액들은 그러면은 일반 계정에서 우리가 운영을 할 거예요. 운영을 할 때 몇 %로 그러면 회사가 정한 회사의 다른 일반적인 보험하고 같이 운용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평균 공시율로 할인했기 때문에 이 평균 공시율로 적립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저축성 보험과 관련돼서는 선납 할인 없어요. 완전히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이니까. 그죠? 그리고 선납도요, 보험료의 배수로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납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할인과 적립, 평균 공시율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랍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우리가 변액종신보험이라든지 변액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납입보험료에서 우리 앞에서 현금흐름 봤죠? 계약 체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납입 중 유지 비용 요런 세 가지 1, 2, 3를 빼고선 특별 계정에 이체가 됐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유니버셜 보험은 여러분들 좀 달라요. 유니버셜 보험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이에요. 그죠? 자유납이다 보니까. 그죠? 자유납이다 보니까 납입한 보험료를요 납입을 하면은
일단 다 일반 계정에 들어왔다가 일반 계정에 있던 것이 특별 계정으로 다 이체가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납입할 때 여러분들 은행에서 납입이 이제 이체가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그 은행 수수료 줘야 되는 요 기타 비용, 기타 비용만큼은 빼고 이제 특별 계정에 이체되는 거예요. 다 특약보험료까지 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납입이 계속적으로 매달 들어오면 괜찮겠는데 매달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비용들 빼서 사업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별계정에 이체해서 특별계정에서 매달 빼서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월 대체보험료 이렇게 얘기해요. 월 대체보험료. 자, 그러니까 월 대체보험료라는 개념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납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월 대체보험료에서 여러분들 여기 특약보험료까지 다 들어온 것들, 특약보험료, 위험보험료, 뭐 사업비 이런 것들 다 빼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타 비용만큼은 여기에는 없겠죠. 기타 비용은 원천적으로 빼고 들어왔으니까. 자, 요런 게 바로 유니버셜 보험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다. 그리고 월 대체보험료라는 개념이다라는 거. 자, 요런 거 이제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빼다 쓰다가 이게 지금 월 대체 보험료로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고객한테 독촉하는 거예요. 납입 최고. 그쵸? 자, 이게 우리가 유니버셜 보험의 변형 유니버셜 보험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마번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자, 1회차 보험료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1월 1일 날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고 1회차 보험료를 납부했다. 자, 만약에 11월 10일 날 보험회사가 승낙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생명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성립했으니까 특별계정에 이체되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장기보험인 생명보험은 여러분들 청약철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약철회는 여러분들 청약일로부터 지금 1일이죠. 1일로부터 며칠까지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즉 30일. 자, 11월 달은 30일밖에 없죠. 자, 요 날짜는 여러분들 언제냐면은 12월 1일까지 우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청약철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나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때 특별계정에 이체돼가지고 손실 본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이때 일어나게 되면은 회사는 아주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특별계정에 이체하지 말고 언제? 청약철회 종료일 그 다음날. 그죠? 즉, 이 날짜는 언제죠? 12월 2일 날짜에 이때 특별계정에 투입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철회 종료일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해서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특별계정, 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는 청약철회 종료일 그 다음날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때 승낙을 안 했고 12월 4일 날 승낙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실무는. 자, 어쨌든 간에 12월 4일 날 승낙했으니까 이때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성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당일날 바로 특별계정의 승낙일날 투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청약철회 기간이 벌써 지났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청약철회 종료일 이전에 승낙하느냐 이후에 승낙하느냐에 따라서 특별계정 1회차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는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2회차 이후의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차는 좀 이해했고요. 2회차 이후는 여러분들 쭉 유지되면서 자, 1회차 끝났고요. 자, 2회차, 3회차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매달 특별계정에 우리 보험료 나입하는 날짜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약해당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해당일, 계약 성립일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계약해당일이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15일 날 내가 보험료 2회차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날짜에 납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펀드로 들어가는 것은 총 3일이 걸려요. 주식 3일 걸린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펀드도 3일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 영업일 하니까 언제예요? 17일 날 특별계정에 이체되는 거예요. 항상 3일 룰입니다. 자, 다음 계약해당일 바로 전날 14일 날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항상 3일 플러스 2 영업일, 즉 16일 날 특별계정에 이체되는 거예요. 이 날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계약 해당일 플러스 1 영업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라는 말이나 그쵸? 16일이라는 말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 해당일이 지금 15일이니까 15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자, 다음 13일 날 이체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납부. 그러면은 플러스 2 영업일 언제예요? 15일 날 우리의 특별 계정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즉 뭐예요?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계약 해당일에 이체한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대원칙이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계약 해당일이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면은 플러스 1 영업일 또는 계약 해당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하면은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는 12일 날 이체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면 될까요? 플러스 2 영업일. 즉 언제예요? 14일. 자,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 내가 잡은 날짜가 15일인데 15일 전에 특별 계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미리 납부한 개념인 거예요. 선납인 거죠. 자, 이 날짜 맞추기 이전들은 다 선납 개념인 거예요. 선납. 자, 선납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달 15일 날짜에 맞춰서 특별 계정에 투입시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2 영업일, 즉 13일 그 이전 것들은 무조건 다 15일로 다 맞춰줘요. 그래서 이 이전 것들은 다 뭐예요? 매월 계약 해당일에 이체한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 룰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무조건 3일 룰이에요, 다. 대원칙이. 플러스 2 영업일.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첫 번째 예외가 뭐였죠? 1회차 보험료. 그죠? 1회차 보험료의 특별개정 이체 시기. 좀 전에 설명드렸죠? 청약철회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체 시기가 다르다. 자, 두 번째 예외가 뭐였죠? 선납. 선납은 여러분들 플러스 2 영업일이 아니고 무조건 계약 해당일에 맞춘다. 나머지는요. 다 3일 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납이 계약 해당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납입은 언제 이체하면 될까요? 추가 납입? 이것도 계약 해당일일까요? 아니죠. 추가 납입은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외는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선납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다 플러스 2 영업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쪽에 우리 추가 납입하고 선납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교재에서 이거 계약 해당일 또는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쪽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3일룰과 관련된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으니까 뒤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알아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두시면은 여러분들 뭐 암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 헷갈리면은 다 3일이다. 뭐만 빼고 1회차 보험료하고 선납만 빼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밑으로 오셔가지고 자 3번. 자, 추가 납입 보험료 여러분들 선납이 아니니까 플러스 2 영업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선납 보험료는 내가 기본 보험료의 2배까지 선납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우리 사업비라는 부분들이 계약 체결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약 관리 비용이 우리 수금비에 해당되는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유지 비용이라는 게 바로 관리 비용이에요. 근데 추가 납입은요. 우리 신계약 말고요. 추가 납입은 이 계약 체결 비용이 없어요. 이것만 발생해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 보험료는 여러분들 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특별 계정에 이체된다 그러면 틀려요. 일종의 소정의 수수료, 사업비는 떼고 들어갑니다. 많이 떼는 건 아니지만. 아셨죠? 그래서 추가 납입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 그리고 뭐를 떼고 간다? 계약 관리 비용은 빼고 들어간다.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월 대체 보험료. 자, 월 대체 보험료는 뭐라고 했죠? 유니버셜 쪽에서, 그죠?
우리가 유니버셜이 자유납이다 보니까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일단 특별계정에 넣어놨다가 거기서 매월 차감해서 쓰겠다라는 게 바로 월대체보험료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룰을 아셔야 돼요. 특별계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뺏어 쓰는 거, 뭐 약관대출이건 중도인출이건 월대체보험료건 간에 뭐든지 간에는 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뺏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립금액이 1,000만 원 있었다. 근데 1,000만 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공제액이라고 차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해지 공제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었다. 100만 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해지하면은 900만 원 나가요. 근데 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막 뺏쓰게 되면은 이 1,000만 원까지 약관대출, 중도인출, 월대체보험료 차감하게 되면은 지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은 이 해지 공제액을 차감할 금액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지경까지는 안 만들어요, 보험사가. 그래서 항상 이 해지환급금, 즉, 우리 얼마죠?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뭐든지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 9천만 원 중에서도 50%만 한도를 정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보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월대체보험료, 우리 앞쪽에서 유니버셜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4번에 중도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유니버셜 보험 쪽에서 많이 쓰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또 봤어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중도인출은 뭐예요? 감액, 대출 이런 거랑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중도인출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펀드를 판매해가지고 빼온 거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적립금액이 줄겠죠. 빼왔으니까. 자, 4번 청약철회. 우리 일반 보험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사망보험금도 넘어가고요. 자, 우리 차번 해지환급금. 자, 내가 월요일 날 해지 신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펀드를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펀드를 파는데 우리 사고 파는 거 좀 전에 말했죠. 3일 걸린다라고. 그래서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 요때에 해지환급금이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해지환급금 신청하면은 3일 날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좀 일찍 주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4일씩 걸리는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룰은 3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해지했을 때 계약 초기에 1년도 안 돼가지고 해지하면은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여러분들 초기에 해지하면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해지환급금은 여러분들 내 적립액에 비례해가지고 적립액에다가 일정 부분 공제, 차감할 금액들은 차감하고 해지환급금이 나오는데 이 차감하는 금액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위약금에 해당되는 공제금. 그렇죠? 7년간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보험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납입 기간의 보험료 중에는 뭐가 다 있냐면은 우리 신계약비, 우리 수당이 다 묻어 있어요. 근데 우리 수당들은 미리 다 선수해가지고 다 받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해지했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보험료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선수당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미리 받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해지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부담하고 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미상각 신계약비예요. 다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이 중간에 약관대출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상환한 금액이 있겠죠? 미상환 약관대출 금액,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청산을 해야 되니까 차감하고 우리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여러분들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 차감하는 부분들이 적어지니까 해지환급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적립금 운용, 펀드 운용 성과가 좋으면은 적립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해지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5번째 줄에 자, 피보험자의 나이. 피보험자가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들 위험보험료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적립금이 줄죠. 계약자의 나이가 아니고요. 피보험자의 나이. 그리고 보험기간. 그리고 납입기간의 경과. 그리고 특별계정 실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은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만기보험금.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타번. 납입 최고. 일반 보험하고 똑같아요. 독촉. 14일 이상의 독촉 기간을 둔다. 자, 파번. 미납 해지. 이렇게 납입 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미납하게 되면 해지 처리하는 거죠. 자, 해지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 지금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적립금액을 그대로 해지되면 특별계정에 두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계정으로 옮겨요, 이거. 일반 계정으로 납입 해지되면
그렇죠? 미납 해지되면은 이렇게 적립금액이 일반 계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가 수령하면 모든 게 청산되는 거예요. 근데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3년 내에 이거 안 했다라는 전제에서 3년 내에 부활하게 되면 다시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때 부활할 때는 여러분들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부활 심사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 미납보험료도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자 상당액까지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납부. 이해하셨죠?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들 부활 청약을 해야 되는 거고 보험회사는요 이 심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활 승낙이라는 것도 얻게 돼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특별계정으로 다시 적립금액이 다시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납 해지되고 부활될 때까지 기간 동안에는 지금 적립금액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일반 계정에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 되더라도 이게 미납 해지 후 부활 시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 그 미납 해지 다음 단락 우리 6번째, 7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해지되면 여러분들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관리한다. 그리고 두 줄 더 내려와서 보니까 다시 계약을 부활시키더라도 해지된 기간 동안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죠. 자, 다음 부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되면, 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부활 시 일반 계정에서 관리하던 적립금을 다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한다.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투입되는 시기는 언제냐? 3일룰일 거예요. 3일룰. 언제요? 미납보험료 납부하고 승낙하고 이 동시 충족한 다음에 플러스 2 영업일날 특별 계정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부활될 때는 여러분들 3년이다. 우리 해지환급금 수령하면 부활 안 된다라는 걸 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부활될 때는 여러분들 예전 것들이 정상화되는 거지 지금 새로운 게 부활되는 게 아니죠. 자, 만약에 해지된 시점, 요 해지 시점이에요. 해지 시점에 그 계약을 보니까 사망보험금 1억, 이 적립금액이 1,000만 원 있었다. 적립금액이. 자, 요게 부활되는 거지. 우리 부활된 시점, 부활 시점에 나 2억 원으로 부활할래요. 적립금은 2천만 원으로 부활할래요.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쵸? 옛날 게 부활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에서 8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9번째 줄에. 자, 부활 시 적립금 및 보험금은 해지된 시점에 적립금하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 게 부활되는 거지 지금 새로운 계약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이 영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이런 말 또 나오네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자, 우리 약관의 주요 내용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일반 보험의 약관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변액보험에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약관대출과 관련된 부분 보면 여러분들 우리 특별계정에 있던 부분들을 보험회사에 신청하면은 일반 계정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계약자가 약관대출 받는 거예요. 약관대출.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대출 받는 아주 엄청난 대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관대출은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환은 여러분들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매월 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된다 그런 말을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약관대출은 여러분들 항상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더라. 뭐든지 요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약관대출 받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원금도 상환하지만 이자까지도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쵸? 원금과 이자. 그래서 원금 부분은 당연히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일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쵸? 그래서 약관대출 상환일이 만약에 15일 날 상환했다라고 하면은 15일 날 특별계정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17일에 들어갈까요? 그쵸? 17일이죠. 항상 3일룰 플러스 이 영업일에 특별계정에 이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자 부분은 그러면 특별계정에 넣어줄까라는 거예요. 넣어주더라라는 게 특징이더라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약관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우리가 펀드를 뺐다가 펀드를 다시 취득하는 그런 펀드를 사고 파는 과정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수료가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자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이 5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은 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10,000원은 차감하고 4만 원만 특별 계정에 이체시켜 줍니다. 즉 수수료는 네가 부담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약관대출의 특징. 자, 이렇게 약관대출 받는 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해지했다 또는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사망보험금 또는 해지원금이 지급되죠. 지급할 때 좀 전에 봤듯이 우리 미상환한 약관대출 금액은 차감하고 청산해서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서 여러분들 표가 나와가지고 특별 계정 방식, 일반 계정 방식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돼 있는데 이 일반 계정 방식은 시험 문제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방식이 특별 계정에서 지금 쓰는 방식, 특별 계정 방식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변액보험 보험계약 대출 이자의 처리. 지금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특별 계정에 넣어준다. 요 얘기. 자, 다음 너번 선택특약은 생략하고요. 자, 우리 계약 내용의 변경. 첫 번째, 이제 감액. 자, 감액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매회차 나와요. 매회차. 자, 우리 보험 가입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1억 가입했어요. 1억. 그래서 월납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납입하는 걸로 가입했는데 이거를 내가 가입하다가 증액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일 모레 꼭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2억으로 올리겠대. 이거 받아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증액은 안 돼요. 감액만 되는 거예요. 감액만. 아셨죠? 그래서 한번 감액했는데 잘못했어요, 실수로 했어요, 다시 올려주세요, 원상 복구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증액이니까. 증액은 절대 안 된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변액보험은 기본 계약 플러스 기본 보험금인 거고 20만 원이 특별 계정에 들어가서 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적립금으로 변동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보험금, 변동 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보험 금액을 감액하면은 변동 보험금도 자동으로 감액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세트니까. 세트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우리 변액종신보험 예를 들면은 자, 자, 무조건 사망보험금 1억. 그러면 우리 적립금액이 여러분들 특별계정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이 금액을 5천으로 감액시킨다라고 하면 5천으로 감액시킨다라고 하면 이 적립금액도 절반이 감액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자, 그러면 요 적립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요 적립금액은 어떻게 해요? 요게 이제 적립금액을 해지 처리하는 거예요. 해지환급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해지 처리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보험계약이 감액되면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변동보험계약도 감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 그래서 기본 따로 변동 따로 감액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해지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변액보험에서 유사한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일반보험이 다시 변액으로 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아셨죠? 요 정도는 좀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정정 가능하고요. 자, 자산운용 옵션 우리 앞에서 봤죠, 여러분들? 펀드 변경 그리고 자동 재배분 기능 6대 4로 하겠다. 퍼센테이지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5대 5로 하겠다. 이거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러번 초기 투자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일반 계정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는 일반 계정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겠대요. 변액보험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정을 우리가 특별 계정 부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별도로 부서를.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자, 이거 특별 계정을 운영할 때는 여러분들 고객이 보험료를 변액보험 가입해야지만이 여기서 경비라든지 사업비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특별계정 지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필요한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계정에서 일정 금액을 빌려줘요. 이게 바로 초기 투자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계정 펀드의 증설 및 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우리 펀드를 하나 설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특별계정 이 펀드를 여러분들 우리 고객이 보험 가입할 때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펀드가 1번 펀드, 2번 펀드, 3번 펀드 쭉 해서 펀드들이 있는데 내가 이 펀드를 선택했는데 회사가 이 펀드를 만약에 폐지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펀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펀드로 가니까 또 폐지했어.
마음대로 폐지하면 내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펀드 폐지는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폐지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자, 첫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여러분들 펀드의 그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어요. 1조 되는 펀드가 갑자기 5천억 막 반토막 나고 막 1, 2% 하락하는 거는 을에 있는 일이니까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급격히 하락하고 또 운영하기가 너무 곤란스러워요. 그죠? 이런 펀드들은 짐이다. 그래서 폐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펀드 설정 이후에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의 금액이 50억도 안 돼요. 50억. 자, 우리 펀드 처음 만들면 여러분들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해서 돈들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50억이면 너무한 거고 6개월? 아니, 1년은 기다려보겠다는 얘기죠. 신규 펀드는. 1년간 기다려봤을 때 너무 우리 가입자 수가 적으면은 이건 뭐예요? 너무 인기 없는 비인기 펀드다. 또는 너무 작은 펀드다. 소규모 펀드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0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암기하시지 마시고 1년간 정도는 지켜본다라는 거. 오히려 1년이 더 중요해요.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1년. 1년간 따졌을 때 너무 적게 모이면 이 펀드는 없앨 수 있다. 자, 3번. 자,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 펀드 운용 대상이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사라지는 펀드들은 대상이 사라지면은 이 펀드는 폐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폐지 사유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면, 사라지면, 너무 작으면, 그죠? 이런 펀드들은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펀드가 폐지되면 여러분들 폐지되면 우리 계약자한테 이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안내문을 주란 얘기예요. 자, 안내문을 주면은 자, A 펀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B 펀드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 펀드 변경과 관련된 안내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자는 여러분들 펀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다른 펀드로. 자, 펀드 변경하면 여러분들 펀드 변경 자산 운용 옵션 쪽에서 연간 회수 제한 12회가 있고요. 변경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불가피한 폐지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 회수에 카운팅되고 수수료를 징고하고 이러면은 서로 간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횟수로 인정하지 않고요. 수수료도 면제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통보를 받고도 변경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는 여러분들 해지 처리할까요? 해지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유사 펀드로 이렇게 회사가 옮겨가지고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통보를 받고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처리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펀드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극히 쉬운 얘기, 아주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변액보험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하셨는데 어때요? 좀 하실만한가요? 그렇죠.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책을 자주 읽고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책 제목이 뭐죠?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암기하는 게 없어져요. 자꾸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이 변액보험을 이해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쉽게 아주 상식처럼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사장 보험공시민 예금자 보호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게요.